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혁명적으로 끌어올린 제3차 불금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서방권 국가에서 유일한 준동맹 상태입니다. 양국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달파에 서울올림픽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에 서울 시민들이 당시 적성국이었던 러시아팀을 응원하는 모습에 구소련의 공산권 국가들의 생방송되면서 발전한 한국의 모습과 자국에게 우호적인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가 러시아에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구소련은 대한민국 정부와 수교를 맺었고 한국에 차관 30억 달러를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차관을 빌려준 1년 만에 구소련은 붕괴해버렸고 새로 만들어진 민족주의 러시아에서는 다행히 재물을 승계하여 한국의 현물로 빚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업은 바로 불금 사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밀문건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에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금 사업은 91년부터 2006년까지 1차, 2차에 걸쳐 나누어 진행된 채무 상환 프로그램으로 러시아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방산물자들을 한국에 넘겨주면서 한국은 서방 진영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의 최신식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 50문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친문 동구권 최초의 3세대 전차인 T-80 전차 30세대 등을 제공했고 또 100만 달러를 더 빌려주는 대가로 최신 순항 크루즈 미사일을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3세대 전차인 10발씩 전차의 기술 이전까지 제공했습니다. 2차 불금 사업 때는 더 업그레이드돼서 최신식 공기부 양정과 아파치 수준에 해당하는 벙커 32 헬기를 받아왔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은 러시아제 무기를 듣고 연구하여 대공 미사일 전궁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을 개발해냈고 일본과 중국이 덜덜 떨고 있는 한국판 백금인 현무 미사일 그리고 한국의 자부심이 되고 있는 케투크표 전차 수리온 헬기 등을 생산해내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방산대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3차 불금 사업까지 논의 중인 단계인데 여기에 러시아판 사드라고 평가받는 나400 미사일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러시아의 최첨단 방산 기술이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녹아서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가미하여 미국이나 기타 서방권 국가에도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무기 생산 국가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이렇게 지원하는 원인으로는 바로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한반도를 장악하게 되면 곧바로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호적인 국가가 한반도에 있다면 러시아의 극동 개발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러시아는 오랜 역사를 통해 한반도의 강력한 자주국가가 들어서야 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알맞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때에는 한반도를 점령했던 일본은 러시아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은 러일 전쟁이라는 큰 전쟁으로 번졌고 결국 러시아의 대패배로 이어져 막대한 전쟁 비용을 소모한 러시아에서는 민중봉기가 일어나 공산주의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더욱 먼 과거로 올라가면 조선을 속국처럼 다루던 청나라군에 의해 러시아가 대참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나선정벌 사건입니다. 선 1504년 16만 58년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에는 조선의 최신식 소총부대가 참전한 전투였습니다. 사실 이 소총부대는 병자호란의 복수를 준비하려던 조선의 최신식 조총부대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포르투갈제 조총을 사용하던 일본군의 무기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한 병자호란 사태 이후 청나라에게 보복을 하려던 조선 황실의 비밀리에 최신식 군대를 양성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왕실의 북벌 계획을 탐탁치 않게 여긴 조선의 친중 권문 세족 4대부들에 의해 이 계획은 무산됐고 북벌을 위해 쓰였어야 할 정예군은 결국 청나라를 정벌하는 게 아닌 청나라를 침략해오는 러시아군을 쫓아내는 데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조총부대를 예상하지 못한 러시아 군대는 대참패를 경험했고 청나라는 오랜 기간 만주와 연해주에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최신식 조총부대가 없었던 상황으로 조선의 조총부대는 청나라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정예부대였습니다. 그때 만약 조선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만주와 청나라를 침공하는 북벌 계획을 실행했었더라면 조선은 러시아의 유럽 접촉 루트를 통해 더욱 빨리 서양의 근대 문물을 접했을 것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개화에 성공하여 일찍이 산업혁명을 달성했었을 것이라는 역사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효종의 북벌은 아직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마치 병자호란의 때처럼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반도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자유통일의 눈앞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통일의 꿈이 무산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한국전쟁 항미원조로 미환 영화를 만들어 최근에는 심지어 대한민국 극장에까지 개봉을 하려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군이 많이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국군이 많이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효종의 북벌을 준비하던 조선의 최신식 조총부대처럼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은 역사상 최강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국에 도입한 미국 사드 기지를 두고 수년간의 경제 보복을 단행하여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맞았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로 가득하던 관광지들에는 하루아침에 관광객들이 뚝 끊겨버렸고 중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던 한국 화장품 문화 콘텐츠 전자제품은 속칭 한한령이라는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에 설치되는 사드 레이더 미사일 기지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물론 중국 대도시의 심장을 노리는 위치가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제3차 불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러시아판 사드에 해당하는 나400 미사일이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도입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일각에서는 만주 지역에 한국과 러시아의 패권 갈등의 현장이 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의 분리독립이 진행될 신접 국가인 한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러한 일을 예측이라도 한 듯 한국의 역사학계와 발해사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발해제국의 범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해제국과 고구려의 범위까지 한국의 옛 국토를 수복하고 나머지는 완충지대 혹은 몽골의 확장 등을 통해 삼국이 분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현재 중국과 동맹과 같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두 나라는 국경을 두고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국은 91년 이후 러시아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 미아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밀월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까지 미국의 대중국 패권 전략에 편승하게 된다면 한국은 역사상 최고의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연 이번에는 한민족의 대부흥 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친중, 사대주의 세력에 의해 한민족의 중흥이 멈추어 더 버릴까요? 비밀 문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